안녕하세요. 노봉미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평생 하는 그 경험 학습이 어떻게 기억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분자 레벨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덴테이트 자이러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앞문각, 그리고 윤곽선, 이제 신경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가 subgranular cell zone에서 하나 타입 1 발화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3일이 지나면 이 발화했던 아이가 단백질 효소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양옆으로 돌기가 생기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상하로 돌기가 생겨요. 1 week. 그리고 1.5주가 되면 약간 더 길어지고 2주가 되면 이 정도로까지 생기고 2.5주가 되면 이것이 몰레큘러 레이어까지도 수상돌기가 뻗어요. 그리고 2달이 되면 이게 애덜트 그래뉼러 셀이 돼서 완전한 이제 독립된 그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몰레큘러 셀 있는 데까지도 수상돌기가 뻗어나가고 여기에 이런 스파인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인간 현상을 만드는 모시파이버 150ml 셀의 등간격으로 15개.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이 앞문각에서 피라미드 셀 CA3 세포를 만나게 돼요. CA3 세포는 그래서 그래서 이 윗부분을 스트레이텀 라크노섬 몰레큘러,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스트레이텀 라디아텀, 그 다음에 모시파이버는 스트레이텀 라크노섬으로만 루시덤으로만 통과해요. 그리고 여기가 오리엔스. 이거는 CA3 세포. 그럼 여기서 CA3 밑에 축삭 하나가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서 만나는 것이 CA1. 여기도 마찬가지로 SLM, 여기는 SR, 그리고 이게 CA1이에요. 그래서 이 CA3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체 출력을 해서 SR로 recurrent 자체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군. CA3에서 CA1으로 가는 이 길 이름은 Schaeffer's Collateral. 줄여서 S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리엔스, 네네네, 오리엔스에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가 바로 인간 현상을 만드는 모시 파이버. 그리고 대뇌피질의 모든 지각이 엔터라이널 코텍스 2를 통해서 몰레큘러 레이어를 통해서 이쪽으로 요 SLM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입력이 EC2 통해서 들어와서 SLM으로 들어가는 메인 입력이 있고, 또 CA3에서 자체 RC로 들어가는 게 있고, CA3에서 CA1으로 가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입력이 EC3를 통해서 SLM으로 CA1 SLM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출력을 하죠. 그리고 엔터라이너 코텍스에서 수비클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게 힐러스인데 이 공간이 여기에 있는 셀들이 많은 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모시셀과 인터뉴런이 있어요. 인터뉴런 같은 경우는 조절작용을 하는데 1.5윅에서 2윅 사이에서 이 줄기가 자라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이것이 2.5쯤 되면은 이쪽으로는 작용하게 해주지만 이쪽에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조절작용을 해주고, 2달쯤 되면은 이 덴테이 자이러스 안에 이 과립세포가 아주 굉장히 빽빽하게 다 들어차서 이런 식으로 조절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를 도표, 지금 이거는 뇌 그림으로 한 거고, 이거를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건 지금 그러니까 과립 그래뉼러 셀이죠. 그래서 신경줄기 세포가 그래뉼러 셀로 분화해가지고 이제 애덜트 셀 되는 그거였고, 이거를 도표로 그려보면 그래뉼러 셀이 힐러스에서 CA3 세포와 만나기 전에 먼저 모시 셀과 시냅스를 해요. 이건 그래뉼러 셀이고, 이거는 모시 셀. 그리고 여기에 CA3. 그러니까 그래뉼러 셀에서 CA3로 가는 그 길 이름이 모시 파이버였죠. 그래서 CA3는 CA1하고 만나는데 가기 전에 리커런트를 하게 되죠. 자체 입력. 하고 일부는 CA1과 만나죠.
출력되고 CA1, CA3. 자, 이 말은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거는 지금 CA3에서 나가서 다시 CA3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오토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근데 이 모시셀 같은 경우는 CA3에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헤테로예요. 헤테로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뉼러 셀, 이것도 그러니까는 헤테로가 되죠. 이 두 개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외부로부터 이제 자극이 들어오겠죠. medial entorhinal cortex, lateral entorhinal cortex. 그래서 lateral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사물이에요. 그 다음에 medial entorhinal cortex는 place, 장소.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래뉼러 셀을 통해서 들어와서 CA3까지 오는 데까지 7 내지 10 마이크로섹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다시 리커런트로 이렇게 돌아와서 헤테로를 통해서 모시셀을 통해서 다시 그래뉼러 셀로 돌아올 때까지가 7 내지 10. 그러니까 20 마이크로셀이 되는 거죠. 아니, 마이크로세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CA1 세포를 보면 그 세타파와 감마파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입력을 보면 여기가 EC3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CA3 입력,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 CA1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의 파동이 이렇다면 CA3는 여기서 나가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감마 세타 크로스 모듈레이션 이렇게 된다면 지금 EC3 그 다음에 CA3 그 다음에 CA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인풋이고 아웃풋.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요게 세타고 요게 감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CA3의 역할과 CA1의 역할에서 CA3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하면은 Rapid Multimodal Association 이건데 우리가 감각이 이 도표를 하나를 안 그려서 그렇구나. 폴리모델까지는 하나의 스냅 사진처럼 독립된 아주 의미 없는 하나의 낱개의 그런 식으로 기억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를
샘플을 잠깐 지우지 말고요. 이거가 참 마음에 들던데, 우리가 이제 감각 자극이 들어가잖아요. 감각 자극이 센소리 살라머스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레터럴 어믹달라가 있죠. 그러면은 감각 이쪽으로 주고 센소리 살라머스가 되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센소리가 되죠. 이쪽으로도 줘요. 그럼 프라이머리 센소리는 유니모달 센소리. 그리고 이것이 폴리모달. 이렇게 돼서 폴리모달까지가 이제 하나의 스냅 사진 같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리로 가는 것이 이제 엔터라이널 코텍스인데, 그리고 히포캄퍼스, 그리고 수비클럼. 이거를 해마 복합체라고 해요. 그래서 폴리모달까지 온 그 스냅 사진을 엔터라이널 코텍스부터 이 해마가 시퀀스를 만들어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기억을 만들어서 그걸 바로 우리가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해마 복합체가 이 수비칼럼이 유니모델이 여기다 주는 것이 오브젝트고, 폴리모달하고 레트럴 여기에 하는 것이 컨셉이죠. 그러면은 이 해마 복합체 수비칼럼이 여기다 주는 게 바로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맥락 기억을 해마가 편도체에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트럴 어믹달라에서 여기는 바소미디얼 하고 쌍방향으로, 그다음에 바소레트럴 있고, 여기서 센트럴 뉴클리어스 of 어믹달라.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 엔도크라인 리스폰스, 그 다음에 오토노믹 리스폰스, 그리고 스켈레톤. 이건 골격근. 그래서 이게 바로 행동이에요. 그래서 감정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 유니모델, 폴리모델, 여기까지는 다 아주 의미 없는 하나의 그냥 낱개의 독립된 스냅 사진 같은 것이 폴리모달까지고, 해마에서 그거를 그 시퀀스를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편도체에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일화 기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박사님이 설명하실 때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는 낱개의 거를 전부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서 기억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낱개, 요런 것들이 감마고, 이거를 Rapid Polymodal Association 한 것이, 이게 바로 세타파. 그래서 해마가 하는 일이 바로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이런 외부 장소와 사물, 이런 외부 자극이 이리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와서 CA3까지 왔을 때 다시 리커런트로 해서 헤테로를 통해서 다시 무시셀로 와서 여기 왔을 때 첫 번째 자극의 결과가 두 번째 자극과 타이밍이 딱 맞춰서 그것이 하나의 감마파를 형성해서, 그게 이제 20mS 시간 간격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마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바로 하나의 네, 다섯 개, 일곱 개 정도의 감마파가 세타파.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단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 해마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속적인 걸로 덩어리로 온다는 거, 세타파라는 덩어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알갱이 4개, 7개 이런
알갱이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걸 일화 기억으로 기억한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의대 교수들도 아니고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요즘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 예.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원래 강의, 브레인 강의 이제 뭐 대충 지나가는데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은 어떤 의대 교과서도 안 나와요. 예. 의대 교과서 수준 벌써 넘어섰어요. 예. 전문가들이 그냥 하는 논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논문 중에서도 수랑설레하고 막 지금 막 서서히 이제 합의가 돼가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에요. 그 정도는 아주 최근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쪽에,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리엔스. 그 다음에 피라미달. 그 다음에 루시덤. 그 다음에 라디에텀. 그 다음에 뭐죠? 라쿠노섬, 모레쿨라. 사실 이것도 두 개로 구분해서 라쿠노섬하고 모레쿨라가 맨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모레쿨라란 말은 내과학에서 자주 나오는데 손에서도 모레쿨라 레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는 축삭들이 한 10만 개 단위로 막 지나갈 수가 있어요. 손에 푸키네 세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만 개의 가는 선이 지나가면 단면을 짜보면 모래알 같은 게 쫙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레이어를 전형적으로 모레쿨라 레이어라고 그래요. 이쪽에서도 모레큘러 레이어가 있죠. 바로 이쪽에 보시면 여기 그래놀라 셀 레이어, 그래놀라 셀 레이어. 그 다음에 요거에 줄기세포 있는 서버 그래놀라 존.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죠? 모레쿨라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레쿨라 레이어라는 게 또 여러분들 DNA 신피질에서도 6개 층으로 나누잖아요. 6개 층이 나올 때 맨 위에 층 이름이 분자층이라고 그래요. 이 모레쿨라 레이어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대부분 신경세포가 없어요. 없고 여기는 그냥 거무줄처럼 신경줄기들이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그걸 단면으로 자르면 여기 가면서 이 방에 만약에 막 국숫가락 같은 게 쫙 지나간다 생각해보세요. 그걸 자르면 단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모래처럼 보이죠? 그걸 모레쿨라 레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레쿨라 레이어 딱 나오면 그거는 세포들 별로 없고 연결선. 그래서 DNA 피질에서는 이 모레쿨라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브레인이 있다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롱 레인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될 때 이쪽 피질이 6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피라미드 세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층에 많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엄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레쿨라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용어를 쭉쭉 알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해부를 조금 알다 보면 손에 했던 게 DNA 피질에 들어가고 해마에도 동일하게 그 용어가 반복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요게 모시셀하고 모시파이브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모시셀이 도대체 뭔가는 그 전문 연구자들조차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시셀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부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요 부분. 힐러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HILUS. 힐러스 요 안에 요 영역인데 이걸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CH4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요 CH1, 2, 3, 2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또. 지금 메인 이야기는 CH3, 그 다음에 CA1, CA3, CA1, 그 다음에 그래놀라 셀. 요렇게 요 삼각형으로 이룬되어 있고 이게 트리파이드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의 40년 동안 연구했어요. 요 사이를. 물론 여기에 뭐 CA2도 있는데 그까지 다 고려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좀 연결이 미약해요. 그래서 메인 요렇게 있는데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요 부분에 있는 요게 CA3니까 요거 좀 보면 CA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CA4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해부학적으로 봤더니 그런 구조가 아니고
요거 있는 요 영역은 특히 뭐냐 하면 인터뉴런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가립세포가 요렇게 들어가고 요 지금 서버 그래룰라 존에 있다가 요 평생요고 있다가 탁탁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요 올라가는 게 나이 따라 지금 2주, 3주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거 밑에 있다가 요렇게 고속도로 진입을 했고 요렇게 와야 되는데 어떤 세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와 버려요. 가립세포가. 힐라 구조의 가립세포가 늘어오면 이 가립세포의 머시파이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고 야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막 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간질밥작의 주 원인이에요. 그 다음 정신분열증도 일부 이하와 관련이 있다는 게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그림을 상세히 모르고는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가립세포가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입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요게 안 돼갖고 요걸 뭐냐면 엑소토픽이라 그래요. 엑소토픽이란 말이 뭐냐면 자기 위치가 엑소라는 거는 이상하단 말이잖아요. 예, 탈출했다는 거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탈출 안 하고 엉뚱한 위치가 뭐냐면 힐락 요거 와버린다는 거야. 누가? 가립세포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간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척두엽 간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953년도에 HM이라는 환자가 바로 척두엽의 대발작이 일어나갖고 이 해마를 잘라낸 거야. 그 척두엽 간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요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하나의 병적인 상태고 정상인에도 요 힐러스 구조의 인터뉴런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있는 인터뉴런 중에 특히 유명한 인터뉴런 이름이 뭐냐 하면 모시셀이라는 인터뉴런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모시셀은 왜 중요하냐면 모시셀은 잘 들으세요. 여기에 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이 가립세포가 내는 모시5가 시냅스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또. 오케이? 여기 인터뉴런 모르고는 나중에 뭘 모르나 하면 자, 됐어요. 요거 잠깐만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요 그림 있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떤 웨이브가 여기서 엔소나이널 코텍스, 미디알 엔소나이널, 레터럴 엔소나이널에서 입력이 들어와요. 이 입력을 또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의대생들 교과서 레벨에서는 이 입력 구분조차 안 돼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레터럴 엔소나이널 코텍스는 뭐하고 연결됐냐면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 같으면 시각 처리에서 어느 쪽이요? 벤트랄이요, 도잘이요? 그렇지. 벤트랄이잖아. 그래서 이 벤트랄 오기 때문에 벤트랄 연결되는 그 들어가기 전에 피질이 뭐였어요? 엔소나이널 코텍스가 무슨 피질의 일부라 그랬어요? 그렇지. 파라히포캄팔에서 오는 게 금방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파라히포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원래 왓회로잖아. 배 쪽 회로니까 이쪽으로 가는 척두의 회로이기 때문에 파라히포캄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PIT 쪽으로 가는 이 파라히포콜로 가는 거는 뭐냐면 사물을 형태하고 색깔을 프로세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0ms 좀 지나면 여기서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LEC, 레트럴 엔소나일랄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엔소나일랄 그걸 지난 시간에 그 그림을 안 그려줬구나. 시간이 없었어. 자, 이렇게 해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그려줬나? 그려줬죠.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해마가 이렇게 있다면 엔소나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쪽이 뭐예요? 수비 칼럼이잖아요. 수비 칼럼도 요 가까이 있는 거는 파라 수비 칼럼이고, 그 다음에 프리 수비 칼럼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그렇지. 미디알 엔소나이널. 이게 LEC.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부위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그래놀라 셀에서, 자, 1번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피크가, 파형이 들어와요. 이 파형이 레트럴 엔소나이널 코텍스 오면 사과나 뭐 자동차 같은 물건이 되고, 여기서 미디알 들어오면 그 주변에 뒤에 산이나 강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히포캄퍼스에 들어오는 거는 완벽한 사진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전경하고 배경이 다 있는 게 들어온다고요. 네. 그런데 사물하고 어떤 오브젝트하고 이벤트,
연결한다든지 전경하고 배경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맥락을 만드는 거야. 이게 맥락을 만들려면 뒤에 있는 강이나 구름이나 이런 풍경하고 앞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하고를 링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당연히 벤트럴 시스템하고 움직임, 이쪽은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면 어쨌든 자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자 보시면 여기서 들어올 때 이게 요거하고 요거 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합쳐진다는 건데 알겠죠? 이거 엄청난 그림이에요, 이게. 합쳐져 갖고 들어왔는데 자 그래서 이걸 하나의 파형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요게 쭉 들어와갖고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가면 요거 시냅스 했잖아요. 그러면 CA3에서 출력이 나가잖아요. 이 출력이 다시 이렇게 피드백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서 요까지 가는데 10ms. 그 다음에 요거서 요렇게 갖고 요거 오는데 자 요거 어디 오는지 보세요. 지금 다 요렇게 오잖아요. 요렇게. 예, 요 헤트로 요거 오잖아요. 요렇게 요거 오면 자 그러면 요거 오면 20ms 됐잖아. 자 요게 시간제로 그럼 요거 오면 20ms 후에 팍 왔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때 요거 왔을 때는 야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야는 이거 갔잖아, 벌써. 없어요. 빈 구멍이 돼 있어요. 그럼 요때 여기서 입력이 어떻게 계속 들어오잖아. 들어오니까 20ms 후에는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물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거하고 야가 딱 만나잖아, 시간적으로. 됐죠? 그러면 자, 요것을 요렇게 들어가갖고 자, 요것을 만난다 합시다. 요것을 요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요것을 20ms 후에 들어오는 거, 요것도 20ms 후고 요것도 20ms 뒤에 들어오는 요게 여기서 딱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together firing이 되는 거야. 동시에 흥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동시에 흥분하면 이게 피크가 두 개가 코이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코이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코이런스가 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강해지겠죠. 고개 굽혀갖고 고개 다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ms 가운데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제 다시 40ms, T0 40ms에서 들어오는 게 여기서 만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 20ms 가갖고 한 7개 정도가 요렇게 되고 요게 감마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대충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세타 오실레이션 속에 이렇게 깨알처럼 감마 오실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오실레이션이 쫙 되면서 요게 지금 요거를 더 복합적으로 그린 게 요거. 자, 그러면 자, 이게 CA1이잖아요. 이게 CA1입니다. 그래서 CA3에서 들어오는 게 어디로 가요? CA1에 어디로? 라디에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위치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위치 모르면 뒤에 논문 하나도 못 봐요. 네. 라디에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요게 들어가고 또 어디 있죠? 요기 자체 이제 출력이 나가고, 그래서 하나의 요 웨이브에, 요거 잘 나왔네. 그러니까 CA3에서 들어가는 게 먼저 들어오고, 아니야, 엔소나일,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렇죠. 뭐냐면, 엔소나일 코텍스 3에서 들어오는 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다면, 엔소나일 3에서, 이게 핵심이요. 엔소나일 코텍스 3에서 들어가는 거는, EC3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느냐 하면, 곧장,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CA1 있잖아요. CA1, 그렇지. 나쿠노성 모레쿨라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상적으로 이게 먼저라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게 두 개가 입력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요게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기억의 흐름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죠? 해마잖아, 전부 다. 해마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야가 해마 속에만 계속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요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깨알처럼. 해마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마 속에 그냥 계속 있으면 아무 상황이 안 벌어지잖아. 야가 대너피를 옮겨줘야 되잖아요. 대너피를 연합면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네. 옮겨주는 때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잘 왔어요.
플러스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샤프 웨이브, 샤프 웨이브, 샤프 웨이브 리플. 예, 샤프 웨이브라는 현상하고 리플이라는 현상이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샤프 웨이브라는 게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됐나 하면 내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건 오늘 반복을 좀 해줘야 합니다. 엄청 어려워요. 여기다가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브레인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해마가 있고 대뇌 피질이 있으면 여기에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뉴런들이 이 부분에 있잖아요. 있으면 탐침을 그냥 꽂아요. 꽂으면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탐침을 내면 현미경을 보면서 세포 사이에다가 탐침을 꽂아요. 꽂으면 여기에 세포 하나에 시냅스가 몇 개요? 10,000개 정도 돼 있잖아요. 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시냅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세포 뉴런하고 이 뉴런하고 전기작용이 뭔지 모르지만 복잡하게 일어났겠죠. 여도 뭔지 모르지만 복잡하게 일어났겠죠. 들어와서 들어야 돼. 빡치지 말고. 여기서 막 일어났죠. 예. 여기도 막 일어났죠. 그러면 가운데 탐침을 꽂으면 A, B, C 뉴런 세 군데에서 나오는 모든 파형을 여기서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복이 되어 있겠죠. 믹스가 되어 있겠죠. 이걸 이제 지금 분석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밝혀진 내용 중에 지금 핫 이슈가 뭐냐면 해마에서 해마 어디야? CA1 또 구체적으로 CA1 중에 어딨냐면 CA1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피라미드 CA1 피라미드 이 세포 자체에서 이쪽에 있는 인터뉴런하고 상호 억제 과정을 통해서 그 인터뉴런이 뭐냐면 PV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작년도 강의를 했어요. 파발 부민 파발. 기억나죠? 파발 부민에. 어떤 그 단백질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그런 거예요. 그걸로 염색되는 인터뉴런이 있어요. 이게 베스킷 세포예요. 이 베스킷 세포하고 CA1 세포체하고 상호 억제하는 과정에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고 그래요. 이 샤프 웨이브 리플은 브레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일런 현상 중에 가장 강한 현상이에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는 현상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샤프 웨이브 리플이 일어날 때 이게 대략 한 10Hz쯤이에요. 네. 요 웨이브가 일어나는 야가 대뇌 피질, 특히 전전두엽을 트리거를 해갖고 전전두엽에서 요때가 언제냐 하면 이 브레인 전체가 잠자고 있을 때예요. 서파수면 2단계 때 슬로우 웨이브 서파수면 2단계 때 뭐가 나오냐면 슬립 SLEP 스핀들이라는 게 파가 나와요. 네, 일단 들었어요. 한꺼번에 다 이해 못해요. 서파수면 2단계 때 요 스핀들 웨이브 이게 다 웨이브입니다. 파입니다. 무슨 파냐면 전하파예요. 전하파. 스핀들 웨이브를 야가 인두싱하는 과정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오 마이 사이언스. 뭐냐 하면요. 자, 따라서 콜택시요, 정확하게. 내가 이제 기억 덩어리가 있다. 날 실어 갔어요 하고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부르는 콜택시가 바로 뭐냐 하면 스핀들 웨이브예요. 따라서 스핀들 웨이브. 이게 언제 나오냐면 서파수면 2단계 때 스핀들 웨이브가 나오는데 스핀들 웨이브는 잘 들었어요? 이 스핀들 웨이브는 주파수가 얼마냐면 대략 10Hz예요. 10Hz 같으면 1초에 10번 오실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스핀들 웨이브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 하나를 요렇게 확대해 봤더니 요 스핀들 웨이브 요 속에 지금 이 샤프 웨이브 리플 이게 주파수가 얼마냐면 굉장히 높아요. 알파 웨이브는 감마 웨이브는 얼마였어요? 30Hz 이상이잖아요. 30Hz, 100Hz, 90Hz까지 갑니다. 그보다 더 높아. 얼마냐면 100에서 250Hz의 아주 정교한 오실레이션이 요게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1초에 10번 일어나는 현상이고 요거는 적어도 1초에 100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이게 폭이, 이거는 1초에 10번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1초에 100번 일어나니까 더 촘촘하죠? 이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빨이 촘촘하니까 이 이빨 큰 거 하나 속에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탁 와갖고 문을 열고 탁 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냥 정확하게 1,000만 원짜리 지식이에요. 1,000만 원짜리 지식이에요. 네. 이게 지금 핫이슈 논문에 막 나오는데, 바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CA1 피라미드 뉴런 세포체에서 나와요. 그것도 기억하시고, 주파수가 얼마냐면 100에서 250. 네. 네, 그 정도고, 그게 이름이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팔을 측정해 봤더니 여기서 아주 샤프한 웨이브 리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밴드 필터를 통해 갖고 걸러봤더니 이러한 웨이브가 나온 거예요. 요게 이름이 샤프 웨이브고, 이 샤프 웨이브에 사실은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고주파 성분하고 다 섞여 있거든. 여기에 저주파 성분, 저주파 성분을 빼내봤더니 1Hz 정도 되는 저주파 성분을 빼내봤더니 이런 웨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브 이름이 샤프 웨이브고, 이 웨이브에 실린 리플이요. 그래서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내가 감마 세타 크로스 모듈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바로 감마 세타 크로스 모듈레이션. 요거는 전부 다 감마하고 세타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해마에서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웨이브가 하나 더 있어요.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는 요 현상을 알아야 돼요. 예, 요거는 콜택시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야가 부르는 거예요. 누굴 부르느냐 하면 대뇌피질, 심피질에서 저기 프리프론탈 쪽을 불러요. 부르면 택시가 늘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때 잠자고 있는 때예요. 낮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감마파나 세타파는 뭐냐면 낮 동안에 주로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뭘 우리가 보고 요거는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기억이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됐죠? 이거 옮겨야 되잖아. 옮길 때 콜택시를 불러야 되잖아. 네. 바로 그 현상이에요. 콜택시를 부르는데, 그 콜택시가 뭐냐면 슬리퍼 스핀들이에요. 택시가 슬리퍼 스핀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택시가 아니고 사실은 합성버스인데 10인용 버스라 생각하면 돼. 그건 대뇌피질에서. 그렇지, 대뇌피질에서. 저장할 장소에서 부르는. 그걸 나 지금 유심 보고 있는데 인듀스드 하는 거야. 누가? 바로 CA1이 인듀스 하는 거예요. 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1,000만 원짜리예요. 이거 알고 모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CA1, CA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샤프 웨이브 리플이 또 이게 논문이 엄청나게 한 10년 전부터 논문이 막 쏟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샤프 웨이브 리플이 CA3에서 메인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CA1에서 많이 생기는데 CA3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CA1하고 CA3를 단절했더니 그 현상들이 전부 다 밝혀졌어요. 이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샤프 웨이브 리플이든 슬리퍼 스핀들, 그래서 이걸 따라서 리플, 스핀들, 요 두 용어를 많이 써요. 리플, 스핀들. 자, 여러분들 감마 세타 이 크로스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 리플, 그 다음에 스핀들, 크로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드디어 이제 인간 정신 현상의 이제 본질을 이제 지금 인간들이 스스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명 정도 싣고, 그게 누구지? 샤프 웨이브 리플을 싣고, 누가? 스핀들 웨이브가 꿈꾸는 동안, 서파수면 2단계 때 나오는, 서파수면,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 다시 해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서파수면 2단계 때 K 복합이 나오고, 슬리피 스핀들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현상이에요. 이게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이게 대략 10Hz 정도예요. 슬리피 스핀들이. 그래서 요 10Hz, 요거 지금 요거 하나 속에, 그 다음에 샤프 웨이브 리플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야들이 코일은 사귀어갖고 쫙 땡겨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대뇌피질로 저장하기 위해 갖고. 세상에. 자, 그래요. 자, 그 다음.